그 제가 앞에서 협성학교에 대해서는 조금 생략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협성학교는 사실은 이게 대한협회가 관여를 합니다. 대한협회가 나중에 박중량이가 협성학교를 없애려고 하는데, 그때 서상하라는, 아까 그 명단에 보면 그때 협성학교 교장이 서상하입니다. 서상하 씨가 내 재산으로도 그걸 다 운영할 수 있다. 박준영한테 거의 뭐 엄포를 놨듯이 해서 학교를 지킵니다. 근데 박준영이가 이제 자기가 그걸 강압적으로 못 빼앗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서 대한협회 대구지회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게 협성학교를 인수를 합니다. 그때 그 쫓겨나는 거죠. 그 사람들한테 막 무고로 해가지고 쫓겨나는 장순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의병 출신인데 허위의 16인의 부하에 속하는 장순원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나중에 인동에 가서 학교를 짓고 뭐 그런 의열단 쪽으로 항일의 의지를 고취시키는 활동들을 합니다. 그래서 협성학교나 수창학교는 이렇게 우리 민족을 위해 교육을 했고, 교사라든가 졸업생들이 항일에 많이 기여를 합니다. 그리고 설립 자체도 아까 보셨듯이 이게 뭐 좀 밀립적인 성격이 강했던 학교죠. 받아들인 게 아니고, 뭐 일개 서울 같은 경우 이게 사립학교의 운영 방식이나 설립 방식이 좀 다른데요. 서울은 이제 고종이나 이런 궁의 사람들이, 황실 사람들이 이렇게 지원을 해줘요. 근데 대구 지역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십시일반 기부금을 많이 모집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의미가 깊습니다. 이 학교 설립 자체가. 그 다음에 협성학교가 대구지회를, 대한협회 대구지회가 인수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때 의미 있는 또 활동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사실은 대구는 사범의 도시라고 말을 해도 돼요. 이게 1906년에 협성학교하고 같이 설립을 시작하는, 아까 심태규가 그런 흥학활동을 할 때 했잖아요. 그때 간덕정에서 대구 사립사범학교가 설립이 됩니다. 거기에 50여 명의 인사들의 명단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 정도로 사범학교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민족 사립학교라고 설립을 해놓고 보니까 가르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해상군인 출신인 서기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학교 여름 방학을 이용해서 강습회를 해요. 일본인들이 그 강습회는 대구 보통학교에서 하고, 그 민족 사립학교 교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협성학교에서 강습회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범학교의 기능을 협성학교는 아예 단기 6개월인가 단기 강습소를 만들어버려요. 그 대한협회의 그 지혜들의 활동 중에 보면 교육부가 있어요. 실업부, 교육부 이런 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 중에 학교를 하려고 했다고는 나와 있지만 협성학교처럼 졸업식을, 수료식을 했다라고 나온 대한협회 지혜들은 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협성학교가 대단한 의미를 갖는 거죠. 이 사적인, 교육 사적인 의미에서. 그리고 수창학교는 아까 말씀해 드렸듯이 그런 상당히 좀 다른 여기 왜 또 이런 게 있었냐면요. 대한협회 대구지회가 이제 학교를 인수를 하게 됐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서상하 협성학교 교장이 쫓겨나면서 이분이 수창학교로 후원을 합니다. 4천원을
토지를 팔아가지고 4,000원을 그 후원을 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수창학교가 사립학교로 인가를 받게 되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 실업교육은 그때 당시에 국가를 살릴 수 있는 그 계몽활동 중에 뭐 이것도 나중에 다시 또 연구가 지금 많이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뭐 좀 개량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었던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그때 이 실업교육을 나라를 지키기 위한 활동으로 많이 전개를 했습니다. 그때 이 수창학교가 기여를 한 거죠. 그러면 제가 이제 뭐 여기 보니까 어떤 김태훈 선생님인가요? 오랜만인데 그 김태훈 선생님이 흥하학교 지교도 아까 막 쪽지 보내고 이런 것 같은데 여기 흥하학교 지교가 있어요. 이게 달성학교보다 한 달 전인가 먼저 생깁니다. 최철규가 3,000량을 가지고 흥하학교 지교를 만들죠. 이 학교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도 감영 공연에 설립된 학교였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제가 아까 학교가 대구 시내 경북 지역에 370개 정도가 300여 개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대구에도 한 70여 개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다 사라져 버렸던 거죠. 거의 달동우습 같은 경우에 애산이인 선생님 그걸로 관계된 학교라 가지고 이상규 교수님이 애타게 찾고 있는데 이 학교도 사실은 참 의미 있는 학교죠. 여기 보면 1895년에 천주교 서당식 학교, 1898년에 해성제, 1900년 대남, 1902년 신명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달성학교가 1905년에 공립신상소학교가 여기서 일본인들이 가면서 만들어지는 학교고 지금 중앙초등학교입니다. 그러면 이 보통학교 중심의 달성학교가 협성학교로 이어졌다는 것보다는 낙육제의 전통적인 1906년에 그 학교가 지금 경북고등학교로 이어졌다는 그게 더 전통성이 있는 거고 사료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요. 여기 이런 외세라고 해야 되죠. 외국인 그런 학교 설립만큼이나 이게 우리 민족이 이렇게 많은 학교를 설립하려고 했었어요. 설립되기도 했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다 못 찾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까운 얘기죠. 그 다음에 보시면요. 제가 여기 천주교 서당식 학교 했잖아요. 지금 뭐 제가 기회가 닿는다면 뭐 일본에 가서도 국회 도서관 자료도 봐야 될 거고 여기 이 서당식 이 학교가 달성학교보다 4년 전에 먼저 설립이 됐습니다. 교육사에서 우리가 원산학사를 최초로 보느냐 아니면 베론신학당을 최초로 보느냐 그런 논란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거는 최초가 아니에요. 흥하학교가 먼저 있었고요. 이런 학교들이 있었고 천주교의 서당식 학교가 먼저입니다. 이게 해성제가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에요. 이거는 효성초등학교 100주년 사인가 거기에도 나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성모당에 가면 이 신부님 무덤이 있습니다. 이 신부님 무덤에 보면요. 여기에 김보록 로베르토인가 그 신부님 여기 성한집 제가 이제 방문했을 때 여기 요 신부님 성한집 책을 두고 이렇게 사진을 똑같은 분이잖아요. 사진을 하나 찍었어요. 이분이 요게 이제 그 사우스 코리아 대구를 1894년도에 동방정교회에 후원을 받았기 때문에 보고를 했습니다. 요 보고한 내용에 보면요. 학교라고 여기 하살표 보면 학교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학교가 1인데요. 그 옆에 학생 수의 28이라고 보고를 했어요. 이 보고가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뭐 이게 제가
불어는 잘 모르는데 뭐 찾아보니까 변두리 지역에 이게 요렇게 대구의 변두리 지역에 이렇게 학교가 설립되었는데 학교가 운영이 잘 됩니다. 주교님, 돈을 좀 더 학교를 확장해야 되니까 돈을 좀 더 주세요라는 편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뭐 달성학교가 사립학교, 최초의 사립학교라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좀 왜곡됐던 이 교육사들을 다시 정립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요, 제가 이 책, 이게 강주 서석초등학교입니다. 아까 고정이 13개부에 강주가 들어가거든요. 그게 보통 학교로 그대로 이어지고 그런 기록들을 여기는 그대로 담고 있어요. 서석학교가. 이게 2006년도인가 97년에 서석 100주년이라고 벌써 여기는 그렇게 학교를 왜곡된 걸 바로 잡아서 다 써놨어요. 근데 대구는 지금 이진호라고 제천의 지적박물관 관장이 막 공문 보내죠. 왜곡 바로 잡으라고. 지금 대구 초등학교 제 강의 끝나고 한번 들어가 보세요. 몇 년도 설립됐다고 되어 있는지, 어느 게 맞는지. 그래서 저는 아까 관장님께서 현재도 보존 잘해야 되고 미래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뭐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작업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작년부터 관장님한테 그 제기한 내용 중에 또 하나인데, 이런 학교들에 있던 위치를 찾아가지고 작은 비석이라도 하나 세우고 표지석이라도 세우고, 그 학생들이 지금 중학생들이 투어하는 그 교육사 투어를 대구 향교 교동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가로 세로 감령 좌우로 가는 그런 길들을 교육 투어로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그 일본이 짓밟은 읍성 안에서 도시가 확장되면서 우리 스스로 그 학교를 세워나갔던 그런 흔적들을 찾는 작업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도 어플과 함께 개발해서 지금 저 어디입니까? 바늘땅역이죠. 저 동부초등학교 올라가다 보면 거기 1번 출구인가요? 거기는 교남학교 자리였잖아요. 그 학교 자리에 대한민국 최초의, 그러니까 예술고등학교라 해야 되나? 예술대학이라고 해야 되나? 그 학교가 교남학교 나가고 난 다음에 거기에 학교가 있었어요. 이상하 선생님하고 뭐 완전히 뭐 엄청난 강사진이 있었던 학교인데 그걸 신문에도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런 학교들을 우리가 다 대구가 재개발로 재건축으로 다 뭉갤 게 아니고 뭐 보존을 못하더라도 그렇게 하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뭐 이게 지금 화면 공유를 다시 풀어가지고 저런 사이트를 하나 빨리 보여드리면서 저 질문에 좀 논란되는 것들을 답을 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네요. 그죠? 예. 아까 제가 보니까 강의하면서 그 다음 걸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슬라이드로 보이시나요? 슬라이드로 보이시나요? 네, 슬라이드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나쳐 버리는 모양인데 여기 보시면요. 이게 일본 국회 도서관 자료거든요. 이게 그 조선대구 일반에
여기 아까 제가 근거로 했던 게 여기잖아요. 여기 이제 이게 일본어로 미자를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이게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아가지고 막 뒤졌어요. 하나하나 다 찾고 최 교수님한테 이게 어디냐고 그랬는데 여기 미대가 있잖아요. 번역자한테도 여기 수창학교라고 돼 있죠. 보이시나요? 수창학교. 하나, 둘, 왼쪽에서 둘, 넷, 여섯, 여덟, 12번째 여기 돼 있죠. 거기서 둘, 넷, 여섯 가면 협성학교. 이게 일본어로 태죠. 태 자리가 보면요. 여기로 옵니다. 태 자리. 지금 여기 무슨 회관이라고 돼 있죠. 여기가 시민회관 자리인 것 같은데 그 옆쪽으로 오면 태 자리, 이게 협성학교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뭐였죠? 그 앞에 자료. 그 앞에 자료를 보시면요. 이거죠. 이게 이제 달성학교하고 그 이어지는 조선 국권회복단 그 내용이네요. 요거는 나중에 한번 제가 아주 간략하게만 말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여기 지금 교원이 강도질 아까 얘기했던 그 부분이에요. 일본은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 보면 대구 협성학교의 교원이 되었던 중 성질이 좋지 못하여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는 거죠. 홍준일 선생님. 근데 지금 우리가 왜곡시켰던 역사들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학교 역사가 일본 그걸 받아들여 버려가지고. 예, 많이 지루하셨죠? 강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